만약 어느 날 어르신의 두 다리가 더 이상 거실에서 집 대문까지 스스로를 데려갈 만큼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말을 하며 진료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도 다니고 계단도 혼자 오르고 손주를 데리고 공원 산책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집안에서 걸을 때도 벽을 짚어야 하고 계단 몇 칸을 오를 때도 손잡이를 꽉 붙잡아야 하며 어떤 분은 한번 발을 헛디딘 뒤로는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80세가 되어도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걸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번이 처음으로 이 채널을 보시는 것이라면 노년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넘기는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다리가 60세 이후 이렇게 빨리 약해지는지, 그리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근육을 다시 깨워줄 수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거의 80세가 된 한 어르신이 몇 달 만에 다리 힘을 되찾게 도와준 음식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시면 아마 어르신께서는 식탁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진료실에서 아주 많은 노년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것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만 걷는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다리 근육이 하루하루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라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심한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어르신을 당장 입원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될 뿐입니다. 어느 날은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 오늘 장을 보고 온 가방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됩니다. 저는 김연이라는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로 70세가 넘으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최근에는 더 이상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때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슈퍼마켓 앞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집 안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본인이 어디가 아프다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고 있다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의 양쪽 다리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고 특히 허벅지 부분의 근육이 크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몸의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은 다리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일어서고 걷고 계단을 오르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의 모든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의자 팔걸이나 가장자리를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손잡이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평평한 길을 걷고 있는데도 순간순간 몸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서운 점은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1%에서 거의 2%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다리 힘의 거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근육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은 매우 높아집니다. 저는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삶이 완전히 바뀐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박성민이라는 한 어르신은 예전에는 건강하셨습니다. 직접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마당의 화초를 돌보는 것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그 후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몇 주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더욱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퇴원했을 때 어르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더 오래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누워 있을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싼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일 식탁 위에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주 많은 노년의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추적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훨씬 더 잘 걸었고 균형도 더 잘 유지했으며 넘어지는 일도 훨씬 적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에는 고기와 단백질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먼저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근육은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고구마는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구마를 먹고 나면 몸이 덜 피곤하고 다리가 덜 무겁고 움직일 힘이 더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선자라는 한 할머니에게 흰죽만 드시던 아침 식사를 찐 고구마 1개와 검은 콩 두유 1잔으로 바꾸어 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느끼던 무기력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바닥을 닦다가 중간에 꼭 쉬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리가 떨리지 않고 더 오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에는 몸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에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다리 근육의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도와주는 음식이 바로 고등어입니다. 저는 최민수라는 한 어르신을 아직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74이신 분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마다 늘 다리가 항상 차갑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무릎 아래쪽이 더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드셨지만 다리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니 여러 해 동안 거의 생선을 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주로 흰쌀밥과 채소, 그리고 약간의 고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몸에 음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족했던 것은 영양을 꼭 필요한 곳까지 보내주는 성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고등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구마가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연료라면 고등어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주고 산소와 영양분이 다리의 아주 작은 근육 다발 끝까지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어르신께서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근육이 필요한 영양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메가3는 몸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염증 상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몸 안에 늘 작지만 오래 지속되는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뚜렷한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를 늦추고 더 빨리 약해지게 만듭니다. 제가 최민수 어르신께 일주일에 2번 고등어를 찌거나 싱겁게 구워서 드시라고 권해드린 뒤 약 2달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다리가 덜 차갑게 느껴지고 집 주변을 걸을 때도 더 이상 계속 멈추어 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내 다리가 정말 다시 내 다리처럼 느껴진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등어가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고 해도 근육이 이미 잃어버린 부분을 다시 만들어내려면 직접적인 재료가 필요합니다. 낡은 집을 고치려면 청소를 하고 길을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합니다. 근육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좋은 음식 가운데 하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검은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이라고 하면 그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검은 콩은 노년의 다리 근육에 아주 귀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은 소화가 더 잘 되고 위에도 더 부담이 적으며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신장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이것은 특히 소화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은 콩이 다른 콩류보다 더 특별한 이유는 근육이 너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은 콩은 몸이 새로운 근육을 더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근육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한미경이라는 79살의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아주 마르셨고 걸음도 느렸으며 다리가 자주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안 될까봐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흰죽과 데친 채소, 그리고 김치를 조금 드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몸은 점점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직접 간 검은 콩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점심에는 밥에 검은 콩을 함께 넣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변화가 정말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약 3달 후 할머니는 저에게 이제 다시 혼자 장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가는 길에 몇 번이나 쉬어야 했지만 그 뒤로는 시장 끝까지 다 돌고 나서야 피곤함을 느끼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은 콩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과 함께 넣어 짓는 것입니다. 당을 적게 넣은 단팥죽처럼 만들어 드셔도 되고 두유처럼 갈아서 마셔도 되고 죽으로 끓여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몸이 고구마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고등어 덕분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검은 콩으로 근육의 재료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근육은 다시 강해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몸이 이제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닭고기가 좋고 먹기 쉽다고 생각해서 자주 선택하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면 오리고기는 좀 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게 이제 근육을 다시 만들기 시작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는 점점 약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많이 드셔도 몸은 새로운 근육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에 오리고기, 특히 기름기 적은 살코기가 들어가면 몸은 다리 근육을 회복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더 분명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저는 유재훈이라는 81살의 한 어르신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등산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떨리고 허벅지가 아프고 결국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등산은 그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아주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힘든 운동을 하시라고도 하지 않았고 비싼 약을 드시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2번 오리고기를 드시고 아침에는 고구마를, 저녁에는 고등어를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동작은 의자를 가볍게 짚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의자 옆에 서시거나 벽을 손으로 가볍게 짚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최대한 높이 올렸다가 몇 초간 유지한 뒤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번에서 15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운동은 너무 가벼워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종아리는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종아리가 더 튼튼해지면 어르신께서는 더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되고 걸음도 더 단단해지며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줄어들게 됩니다. 유재훈 어르신은 매일 그렇게 운동하셨습니다. 약 넉 달 뒤 그분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집 근처 언덕을 걸을 때 중간에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산을 오를 수는 아직 없지만 내 다리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제대로 먹고 매일 가볍게 운동까지 하고 있다면 그래도 또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주 중요한 음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 근육이 약하고 걸음이 느리고 자주 쥐가 나거나 균형을 잃기 쉬운 분들께 제가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식단에 더한 뒤 몇 달 만에 분명한 변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80살이 된 한 할머니가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상태에서 스스로 버스를 타고 외손주를 보러 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음식이 바로 연어입니다. 저는 연어가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싸고 꼭 필요하지 않거나 젊은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음식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리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연어는 가장 값진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연어가 근육에 가장 필요한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아주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입니다. 노년의 몸은 보통 소화가 더 느리고 흡수도 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몸이 그 단백질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근육은 계속 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어는 다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몸이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데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와 마찬가지로 연어는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하고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리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면 근육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3번째 이유야말로 연어를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햇볕을 덜 쬐고 바깥에서 움직이는 시간도 적고 식사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뼈는 더 약해지며 다리는 더 떨리고 넘어질 위험도 더 커집니다. 비타민 D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뼈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이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르신께서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근육은 쉽게 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지숙이라는 78살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가실 때마다 넘어질까봐 늘 아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한 번은 보도블록에서 발을 헛디뎌 차도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멀리 나가는 것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의 다리 근육량은
이미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몸속의 비타민 D 수치도 매우 낮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은 연어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게 조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찌거나 가볍게 구워 드시면 됩니다. 신선한 연어를 사기 어렵다면 소금이 적게 들어간 통조림 연어를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 잠들기 전 매일 저녁 몇 분만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침대에 누워 있거나 바닥에 누운 뒤 천천히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다리는 곧게 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펴고 있는 다리를 한 뼘 정도 높이로 들어 올려 몇 초간 유지한 뒤 아주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 각각 약 10번씩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 근육이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처음에 오지숙 할머니는 몇 번만 들어 올려도 다리가 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매일 밤 몇 분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약 석 달 후 할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걸음은 전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버스를 타고 손주를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다리가 더 튼튼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집 밖으로 나설 때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잃는 것은 단지 힘만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잃고 즐거움도 잃고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감각도 함께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만 다시 살아나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어르신께서는 다리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5가지 음식이 바로 고구마, 고등어, 검은콩, 오리고기, 그리고 연어라는 것을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실천하기 쉽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더 건강해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음식을 먹고 내일은 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함께 먹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방법을 늘 권해드립니다. 아침에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찐 고구마 1개와 검은 콩 두유 1잔입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에너지도 있고 단백질도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의자 옆에 서서 발 뒤꿈치를 10번 정도 올렸다 내리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가능하다면 살코기 오리고기를 채소와 함께 조금 드십시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리고기 몇 조각만으로도 몸은 근육을 회복하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몇 번쯤 고기 대신 고등어나 연어를 드십시오. 일주일에 고등어 2번, 연어 2번이면 이미 아주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주 늘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저는 식사를 몇 달만 바꾸었는데도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혜진이라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거의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셨습니다. 계단 턱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아주 꽉 잡아야 했습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르고 도와주지 못할까봐 늘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어떤 특별한 약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3가지만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하나는 꼭 드셔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검은 콩이나 생선 같은 음식입니다. 둘째, 매일 최소 5분은 다리를 움직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3달 동안 할머니의 변화는 아주 느렸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가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욕실에 들어갈 때도 다리가 떨리는 느낌이 줄었습니다. 6달째가 되었을 때는 계단 중간에서 쉬지 않고 혼자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잃어버린 근육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년의 근육도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 속도가 더 느릴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불안정해진 다음에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난 뒤에야 식사와 운동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다리 근육이 너무 많이 사라진 뒤에는 그것을 되찾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 근육은 마치 저축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어르신께서 매일 바르게 드시고 가볍게 움직일 때마다 건강통장에 조금씩 저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로 그 힘이 어르신께서 한 번의 낙상을 피하게 해주고 혼자 시장에 가게 해주고 혼자 버스를 타게 해주고 손주를 안아 올리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께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플까봐, 피곤할까봐, 넘어질까봐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다리를 더 빨리 약하게 만드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힘든 운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몇 시간씩 걸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 더 자주 일어나시고 집안을 조금 더 거르시고 식사 후에 몇 가지 간단한 동작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아직도 지켜야 할 다리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몸이 그 신호를 받으면 사라진 근육을 다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스스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사람과 벽을 짚어야만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께서 매일 하는 아주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고구마 1개, 검은 콩 두유 1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고등어나 연어, 몇 조각의 살코기 오리고기, 하루 5분의 가벼운 움직임. 이렇게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몇 달 뒤 어르신의 다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강대현이라는 82살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몇백 미터 이상은 도저히 걸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오래 걸어도 다리가 떨리고 무릎에 힘이 풀리고 넘어질까봐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더 이상 손자를 공원에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면 아이가 놀랄까봐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창문 너머로 손자가 노는 모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필요한 것이 단지 더 튼튼한 다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천천히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고구마를 드시고 검은 콩 두유를 마시십시오. 일주일에 2번은 고등어를, 1번은 연어를, 1번은 오리고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집안을 몇 바퀴 천천히 걸으신 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5번 정도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에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년의 근육은 며칠 만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의자에서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번째 달이 되었을 때는 집 앞 골목 끝까지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달이 되었을 때는 그분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분은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온 뒤 진료실 문 앞에 서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평한 길에서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나이에도 내가 아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다리를 돌보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더 일찍 시작한 분들이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던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다리가 너무 약해진 뒤에, 넘어지고 난 뒤에,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없어진 뒤에야 시작한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으시다면 비록 조금 느리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다리를 지키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벽을 짚어야만 걷게 된 뒤에야 근육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로 다음 식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흰죽이나 달콤한 빵만 드시지 마시고 찐 고구마 한 개를 드셔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검은 콩 두유 한 잔도 함께 드십시오. 점심에는 기름진 고기 대신 살코기 오리고기를 몇 점 드셔보십시오. 저녁에는 고등어나 연어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 집안의 의자 옆에 서서 발 뒤꿈치를 몇 번 올렸다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 보십시오. 힘이 남는다면 잠들기 전에 누워서 다리를 몇 번 들어 올려 보십시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몇 분이 몇 년 뒤에도 어르신께서 혼자 시장에 가고 자녀와 손주를 만나러 가고 햇살을 보러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창문 너머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될지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날에는 하기 싫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다리가 여전히 피곤하고 떨리고 그래서 이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어르신께서 매일 하는 일을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매일 몸에게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안정적으로 걷고 싶고 이 다리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몸은 조금씩 그 신호에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 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뒤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만큼 손으로 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또 어느 날에는 계단을 오르며 다리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느끼며 집 밖으로 걸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다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께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구마는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고등어는 혈액이 근육까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검은 콩은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리고기는 몸이 새로운 근육을 만들도록 스위치를 켜줍니다. 그리고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 3, 비타민 D를 통해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 음식과 하루 몇 분의 가벼운 움직임은 어르신께서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리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7일 식단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